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화장품의 일반 원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계면활성제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계면활성제, 바로 영어로 surfactant죠. Surface Active Agent의 줄임말이죠. 계면을 활성화시키는 물질, 그게 바로 계면활성제인데요. 계면활성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온성에 따라서 음이온, 양이온, 그리고 양쪽성 이온, 그리고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나누고요. 추가적으로 천연 계면활성제나 고분자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형태로 또 첨가할 수 있겠죠. 계면활성제는 이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각의 계면활성제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문제도 그 계면활성제를 선택하는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력과 거품 형성작용이 우수해서 화장품에 주로 클렌징 제품에 활용되는 그런 계면활성제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음이온 계면활성제인데요. 음이온 계면활성제는 그 세정작용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어, 샴푸라든지 또 그 클렌징 제품들 중에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면활성제의 단답형 형태의 문제를 풀어보겠는데요. 이온성 계면활성제보다 피부 자극이 적어서 피부 안전성이 높고 유화력, 수분력, 가용화력, 분산력 등 매우 우수하여 세정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입니다. 정답은 비이온 계면활성제죠.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특히 피부 자극 도면에서 가장 양호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기초나 색조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천연 계면활성제까지 다섯 가지를 포함시켜 놓았고요. 양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살균 소독 작용이 우수하고 모발과 섬유의 흡착성이 커서 헤어린스 등의 유연제 또는 대전 방지제로 활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음이온입니다. 세정력과 거품 형성 작용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샴푸나 치약, 클렌징, 바디 클렌징이나 그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죠. 양쪽선 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한 분자 내에 양이온, 음이온을 동시에 가집니다. 알칼리에서는 음이온, 산성에서는 양이온 특성. 그래서 저자극 샴푸나 어린이용 이런 샴푸 등에 사용이 됩니다. 비이온 계면활성제입니다. 피부 자극이 적고 피부 안전성이 높습니다. 유화, 습연, 가용화, 분산력 등이 우수해서 세정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천연 계면활성제는 천연 물질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레시틴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면활성제의 피부 자극적인 측면에서는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순으로 자극이 낮습니다. 세정력에서는 음이온성, 양쪽성, 양이온성, 음이온성 순으로 낮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계면활성제를 간략하게 물리적 성질과 그 예로서 분류해 봤는데요. 양이온 계면활성제, 유연효과 대전 방지, 또 헤어린스, 헤어 트리트먼트에 사용되고요. 음이온인 경우에는 세정력 기포작용이 우수하다는 거, 양쪽성인 경우에는 세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피부 자극이나 독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쪽에 그런 세정 제품들에 주로 쓰고요.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피부 자극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화장품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장표는 유성 원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화학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지는 지방산과 그리세린의 트리에스테르, 즉 트리그리세리드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올리브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왁스류는 고급 지방산과 고급 알코올의 에스테르입니다. 탄화수소는 주로 탄소수가 15개 이상의 사슬형 포화 탄화수소가 그 주 구성이고요. 고급 지방산은 일반화학식 RCOH라고 썼는데요. R은 포화 및 불포화 알킬기를 의미하고요. COH는 카르복시기입니다. 이렇게 표시되는 화합물입니다. 고급 알코올은 탄소수가 6개 이상인 알코올의 총칭입니다.
또 실리콘유는 SI라고 하는 규소, 이런 유기 규소 화합물의 총칭으로 메칠 폴리실록산 이러한 것들이 화장품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상 성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분이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계에서도 널리 알려진 얘기죠. 특히 피부의 보습은 탄력과 함께 화장품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피부 각질층 중에는 잘 알고 있는 천연 보습인자 NMF라고 하죠. 이런 천연 보습인자라고 하는 친수성 흡습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이 피부의 보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나 젖산염, 피럴리돈 카르복시산, 또 그 무기염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흡습성이 높은 수용성 물질을 화장품에서는 보습제라고 하죠. 이런 보습제는 화장품의 수상부에 첨가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화학 구조적으로는 특히 OH기,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그리세린이라든지 프로필렌 글라이콜, 부틸렌 글라이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필렌 글라이콜은 피부 안전성의 이유로 잘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지요. 두 번째로는 고분자 화합물, 특히 수용성 고분자 화합물인데요. 화장품의 점도 형성 유지, 또 피막 형성이나 안정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설명은 점증제 역할로서의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그 피막을 형성하는 역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요.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든지 폴리비닐 필로리돈, 셀룰로스 유도체 등은 제품 내에서 피막을 형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피로프 타입의 팩제라든지 또는 모발의 그 세팅제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소입니다. 색소는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띠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이죠. 특히 기초 화장품 등에서는 화장품에 배합돼서 채색을 하기도 하고요. 피복력을 갖게 하거나 자외선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주로 메이크업 화장품이 많이 사용되죠. 포인트 메이크업, 또 페이스 메이크업 등을 통해서 다량 배합되어 피부를 적당히 피복해서 색채를 부여해서 아주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용모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피부의 기미나 주근깨 등을 감추어서 원하는 색상을 부여하고요. 또 피지 등 이러한 것들의 피부 분비물을 흡수해서 얼굴에 흐르는 유분감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화장품에 쓰이는 색소는 식약처 고시로서 지정 고시돼 있죠. 그래서 지정 고시된 색소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요. 반드시 이 규제에 따라야 되고요. 크게 분류를 하면은 유기 합성 색소와 그리고 무기 안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기 합성 색소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용성 염료, 그리고 염료와 칼슘 등 염으로 불용화시킨 레이크요. 레이크, 그리고 물과 기름에 녹지 않은 유기환료로 구성이 됩니다. 무기환료는 분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체질환료, 착색환료, 백색환료로 구분이 됩니다. 색소는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하시고요. 또 기타 성분으로는 자외선 흡수제가 있죠.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화장품의 변색 방지 그리고 또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그 함량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요. 변색 방지용으로는 자외선 차단제도 고시 성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0.5%를 기준으로 해서 0.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변색 방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에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산화방지제는 화장품의 산패 방지, 또 피부 노화 예방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C나 비타민 C 유도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금속 이온에 의해서 화장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금속 이온 봉쇄제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EDTA가 대표적인 성분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화장품의 일반 원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내용이 워낙 방대한 부분이라서
전부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타 다른 교재라든지 자료들을 꼭 살펴보셔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화장품은 크게 유상, 수상, 또 대표적으로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죠. 각각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대해서 피부와 연관되는 그러한 피부의 각질층에서 구성하고 있는 NMF 성분이라든지 또 지질 성분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화장품 원료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습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점증제에 대한 고분자 성분들 그리고 유상 성분들은 특히 각각의 구조적인 케미컬 구조적인 성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급 알코올, 고급 지방산이 어떤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탄소수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왁스나 유지에 대해서 어떤 케미컬 성분들이 혼합돼서 이루어진 것인지 물론 각각에 대한 특성들 세밀하게 파악하셔야 되고 계면활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들이 있죠. 또 색소라든지 보존제, 자외선 성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꼭 법령 자료들을 통해서 각각의 성분들에 대해서 사용 제한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기타 성분에 대해서는 그 특성들, 금속이온 봉쇄라든지 산화 방지제, 그리고 pH 조절제라든지 완충제, 각각의 특성들, 기능들 다시 한번 꼭 정리하셔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